자, 중학교 3학년 내신 대비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 일단은 우리가 이 첫 번째 단원에서 보는 거는 전기와 자기 내용인데, 이 전기와 자기 같은 경우는 그 물리 파트 내용이 될 거고, 물리 쪽은 특히 우리가 좀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용어 정리나 아니면 새롭게 들어오는 개념들 정리를 꼼꼼하게 좀 잘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문제에 적용시키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겠지. 이제 많이 어려워하는 내용이니까 설명 잘 듣고 내용 정리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내용을 좀 정리를 할 건데,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정전기, 그리고 두 번째가 전류, 전압, 저항, 그리고 세 번째가 전류의 자기장까지 이제 내용을 세 단계로 좀 구분을 해서 진행을 할 건데, 오늘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정전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시작하도록 할게. 자, 일단은 그 정전기인데, 이 정전기 쪽 내용 있잖아. 그 정전기의 발생, 여기서부터 이제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미 중학교 때 내신 배우면서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살짝 내용을 정리했었을 거야. 먼저 이제 뭐가 있냐면은, 우리 정전기부터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겠다. 정전기라는 거 있잖아. 지금 여기 서 있는 정전기는 일단은 그 멈춰있는 전기를 좀 얘기해 준 거거든. 멈춰있는 전기를 정전기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전기 있지. 우리가 이 두 번째에서 배울 그 움직이는 전기를 동전기 또는 이제 다른 말로 전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 이 멈춰있는 전기가 발생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원자의 구조에 대한 걸 좀 알고 있어야 돼. 원자의 구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많이 접해봤던 내용들이니까 충분하게 좀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일단은 원자의 구조를 좀 보면은, 이 원자 같은 경우는 원자 중심부에 우리가 뭐가 있냐면은 원자핵이 있다고 하지, 그지? 그래서 얘는 원자 중심부에 원자핵이 있다. 원자핵. 그 다음에 이 원자핵 주변을 전자가 이제 돌고 있다고 이제 많은 책에서 설명을 하지. 그 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을 돌고 있다. 그래서 원자 모형이라고 이걸 얘기하고,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눈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모형화 시켜서 설명을 하는 거니까, 일단은 원자핵 주변에 전자들이 주변을 돌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이제 원자핵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두 가지로 좀 구분을 짓는데, 원자핵은 양성자가 있고, 그리고 전기적으로 성질이 없는 중성자가 있어. 자, 양성자가 우리 플러스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 알고 있지? 그지? 원자핵 중에서도 양성자는 플러스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중성자 같은 경우는 전기적 성질이 없어. 0이야, 0. 그래서 보통 우리가 원자핵을 표시할 때는 보통 중성자는 표시하지 않고 여기 그냥 플러스에서 원자핵을 표시하는 거야. 그 원자핵은 플러스 성질을 가지고 있다. 정기적으로 플러스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에 반면에 전자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일단은 양성자의 그 플러스적 성질과 전자의 마이너스적 성질은 서로 크기가 같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원자는 전기적으로 뭐다? 중성 상태다. 중성자는 원래 전기가 없는 거고, 양성자는 플러스, 전자는 마이너스인데, 일반적으로 양성자의 수와 전자의 수는 서로 같아. 원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원자는 이제 전기적으로 중성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놔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원자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질량이 크다고 해. 전자에 비해서 1800배 이상이 질량이 크기 때문에 원자핵은 굉장히 무거운 존재야. 그래서 얘는 이동을 하지 않아. 움직이지 않는다. 자, 무조건 기억합시다. 원자핵은 절대로 이동하지 않는다. 즉 플러스는 이동하지 않는다. 그럼 누가 이동하냐? 전자들이 이동하는 거야. 전자들이. 자, 전자는 이동을 할 수가 있다. 전자는 이동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전자들이 이동함으로써 전기가 생길 수도 있고 전기적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좀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은, 전자 같은 경우는 질량이 굉장히 작다 그랬어 방금. 질량도 굉장히 작고, 사실은 얘가 가지고 있는 전기적 성질인 이 전하량이라는 것도 굉장히 작단 말이야. 그래서 전자 가지고는 사실은 거의 어떤 취급을 할 수 없을 만큼 되게 미미한 존재이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큰 단위로 묶어가지고 정리를 하게 될 거라는 거지. 그리고 전자들이 이동을 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 전자들의 종류, 전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자유전자라는 존재도 있고, 자유전자, 그리고 전자들이 이동하지 못하는, 원자에 붙잡혀가지고 원자핵에 붙잡혀가지고 이동하지 못하는 속박전자들도 있는 건데, 일단 이따가 자유전자라는 거에 대한 그 얘기를 좀 다시 자세하게 좀 합시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전하라는 얘기야. 전하. 자, 이 전하라는 거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은 그냥 전기적 성질을 우리는 전하라 그래. 전기적 성질을
전하라고 얘기한다. 전기적 성질을 전하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전기적 성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걸 이미 알고 있지. 자, 전기에는 우리가 플러스적 성질인 플러스 전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반대인 마이너스 성질인 마이너스 전하가 있는 거야. 자, 용어를 좀 잘 기억을 해놓읍시다. 전하라는 거는 전기적인 성질을 얘기해 주는 거고, 그 전기적 성질 중에서 두 가지 종류가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자, 플러스 전하의 성질을, 플러스의 전기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입자를 우리가 양성자라고 하는 거야. 양성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입자를 전자라고 하는 거고. 전자, 전하, 헷갈리지 맙시다. 자, 마이너스적 전하, 마이너스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입자가 바로 전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은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전하량.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거야. 여기 이제 전하량. 이 전하량이라는 건 뭐냐면은 전기적 성질의 양이야. 얘는 전기적 성질의 양이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야. 양. 그 이제 크기를 얘기해 주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일단은 전하량은 기호를 뭐라고 쓰냐면 Q라는 기호를 쓰게 돼. 양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Q라는 기호를 쓰게 될 것이고, 이 전하량은 어떻게 이제 계산을 하자면은, 자, 기준은 누굴 잡냐면 전자를 기준으로 잡아. 전자가 이제 굉장히 크게 작다 그랬지. 질량이 너무나 작아. 얘는 질량이 너무나 작고, 그 다음에 전하량조차도 너무나 작아. 그래서 이 전자 자체의 전하량을 이제 생각을 해주면은, 전자 자체의 전하량은 얼마냐면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만큼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고. 너무나 작아. 그래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 전자 하나 가지고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엄청나게 작은 숫자잖아. 요거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하거나 뭔가 따지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얘네네 같은 경우는 이만큼을 하나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얼마의 수를 곱해서 우리가 1로 단위를 맞춰주거든? 1로?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자면은, 얘는 있잖아, 이 숫자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반드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숫자의 크기가 얼마냐면은, 자, 여기다가 1.6에다가 10-19승에다가 얼마를 곱해야지 1이 나오냐면은 6.25 곱하기 10의 18승계를 전자를 묶어주면은, 그게 바로 이 두 개를 곱해주면 1이 나오는 거야. 1. 자, 얘가 1이 되고, 이거를 우리가 기준으로 잡는다는 거야. 자, 다시 전자들은 전하량이, 전기적 성질의 양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하나 가지고 따질 수가 없어. 그래서 전자를 얼마만큼 모아주고, 그 모아준 양을 가지고 우리가 단위를 1로, 기준을 1로 잡았다는 거지. 얘를 1로 잡은 상태에서 그 개수가 얼마인지를 이제 따져보면은 6.25 곱하기 10의 18승계만큼의 크기를 가지고 우리가 전하량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의 크기가 1의 기준이 될 것이다. 1.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 근데 자, 이제 전하량에 대한 Q를 이제 그 양을 정했으니까, 이 Q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은 전기적 성질의 양, 그리고 단위는 우리가 C라고 쓸 거고, 얘를 읽을 때는 쿨롱이라고 읽어줄까? 쿨롱이라고 읽어준다. 자, 읽을 때는 쿨롱. 그래서 얘 단위가 뭐야? 얘는 1쿨롱이 되는 거야. 1쿨롱. 그래서 전자 하나 가지고 너무나 따지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이제부터 전자들을 얼마나 모아놓고 그걸 가지고 1쿨롱 이렇게 얘기할 거야. 1쿨롱, 2쿨롱, 3쿨롱 이렇게 얘기할 건데, 자, 1쿨롱이라는 거는 전자가 6.25 곱하기 10의 18승계만큼의 개수가 모여있을 때 개수를 얘기하는 개수. 전하량이라는 건 결국 전자의 개수를 얘기한다. 그래서 요만큼을 우리가 1쿨롱이라고 얘기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숫자는 반드시 외워줘야 돼. 이거를 왜 외워야 되냐면은, 자, 전하량이라는 건 내가 Q라고 썼지만, 얘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많이 쓸 거냐면, 다음부터, 먼저 미리 좀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는. 자, Q는 전자들이 이만큼 모여 있는 거야. 전하량은 이만큼 모여 있는 건데, 우리가 나중에 이걸 가지고 뭘 배울 거냐면, 전류를 배울 거거든, 전류? 자, 이 전류를 배울 때는, 전류를 할 때는, 봐봐. 전류를 I라고 써. 미리 한번 좀 얘기해 줄게. 전류는 I라는 기호를 쓰는데, 얘는, 있잖아. 우리가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하는 전하의 양으로 표시하거든? 다시, 단위 시간. 자, 얘는 얼마가 되냐면 1초가 되는 거고, 1초 동안 이동하는 전하량, 즉, 전자의 개수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야. 그럼, 전하량이 어떻게 계산되냐면은 1초 동안 몇 개 이동하냐? 그러면 이게 1쿨롱만큼 이동할 때를 우리가
1A라고 1 그 전류를 잡았거든, 단위를. 그러면은 이 1쿨롱의 크기는 전자 몇 개? 6.25 곱하기 10의 18승계. 몇 초 동안? 1초 동안. 이거 가지고 얘기할 거라고. 이제부터.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1초 동안 1쿨롱이 지나간다? 그걸 우리가 전류를 1A. 이거 이따 나중에 배우자. 전류를 1A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때, 자, 초당 이동하는 전하의 양, 전자의 개수, 6.25 곱하기 10의 18승계. 요거를 반드시 암기를 해놔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전류가 10A가 흘렀다. 그러면은, 전하량은 뭐 10쿨롱이 지나갔구나, 1초 동안.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요 부분은 좀 기억을 해놓고, 이 전하량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 전자들이 이동한다 그랬지? 전자들이 이동하니까, 원래는 이제 전자 같은 경우도 전하량이 마이너스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는 건데, 사실 얘네들은 기준이 마이너스 기준이 아니라 플러스를 잡아. 플러스. 그래서 우리가 전하량은 보통 플러스 1쿨롱 이렇게 기준으로 쓰거든. 1쿨롱, 플러스 1쿨롱을 쓰는데, 이거는 우리 나중에 전류 할 때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 자, 일단은 다시 한번 정리할게. 전하량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다. 전하량이라는 거는 우리가 전하의 전기적 성질의 양을 얘기해 주는 건데, 그게 전자 같은 경우는 너무나 이제 그 전하량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요거를 이만큼 6.25 곱하기 10의 18승계를 모아놓고 그거를 1쿨롱이라고 크기를 정의해 준다고. 그리고 전자는 원래 마이너스인데, 우리가 기준으로 잡을 때는 항상 플러스를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플러스 1쿨롱이 이제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거를 1초 동안 이동시키면 전류가 된다는 거. 이거는 나중에 다음 시간에 전류 때 배울 거지만 같이 한번 언급을 좀 해주고 넘어가는 거니까, 반드시 요 지금 설명했던 3번 전하량에 대한 내용은 정리를 잘 해놔야 돼. 이게 머릿속에 완전히 익어야지 우리가 전류 같은 거 계산할 때, 문제 풀 때 수월하게 넘어갈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전기적 성질의 양, 전하량까지 정리를 했고, 네 번째로는 이제 전기력이 이제 될 거야. 전기력은 있잖아. 전기적 성질을 가진 이 전하들이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전기력이라고 하면 될 거야. 그럼 전기력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지. 자, 플러스 마이너스 다 알고 있잖아. 종류가 몇 가지가 있냐면은, 두 가지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끌어당기는 힘이지. 인력이라 그래. 자, 인력은 어떻게 작용하냐면은 서로 다른 극끼리, 플러스, 마이너스끼리 잡아당기는 힘이지. 그래서 얘는 서로 다른 극, 플러스와 마이너스끼리 작용하는 힘이고, 그 반대는 뭐냐면 청력이지, 청력. 자, 이 청력이라는 힘은 같은 극끼리, 그럼 예를 들면 플러스와 플러스,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끼리 작용하는 힘을 척력이라고 하지. 자, 인력은 끌어당기는 힘이고, 청력은 서로 밀쳐내는 힘이다. 이 두 가지를 종류가 있다는 걸 기억해 놓고, 자, 전기력의 크기. 요거는 잘 기억을 해놔야겠지? 자, 전기력이라는 거는 일단 인력과 청력의 두 종류가 작용하는 건데, 어떨 때 크기가 달라지냐면은, 첫 번째로는 전하량. 자, 전하량에 비례한다. 전기적 성질의 양인 전하량이 클수록 전기력은 커진다. 전하량이 클수록 전기력의 크기는 커진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는 거리에 반비례한다. 거리가 멀면은 전기력의 크기는 약해지고, 거리가 가까우면 전기력의 크기는 커진다. 그래서 얘는 거리에 반비례한다. 거리에 반비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지. 자, 전기력이라는 거는 종류가 두 가지, 그 다음에 크기가 전하량에 비례, 거리에 반비례한다는 거. 이렇게까지 정리해주면은 기본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거야.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이 들어가는 건데, 두 번째 얘기, 마찰전기야, 마찰전기. 자, 이 마찰전기는 첫 번째로 대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두 번째 어떻게 발생하는지, 세 번째 대전열까지 같이 정리를 해줄 건데, 일단은 마찰전기는 그 대전, 우리가 대전이라는 용어를 정리를 해주고 시작을 하자. 자, 대전이라는 건 뭐냐면은 전기적 성질을 얻는 현상이야. 전기를 띠는 현상. 얘는 전기를 띠는 현상을 우리가 대전이라 그래. 전기를 띠는 현상. 자, 어떻게 전기를 띠냐? 마찰시키면 전기를 띈다는 얘기야. 마찰전기라 그래. 그래서 전기를 띠게 되는데, 이 전기를 띈 물체를 대전체라고 부르면 되겠고,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일 거야. 대전체. 전기를 띠고 있는 물체, 플러스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체는 플러스 대전체, 마이너스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체는 마이너스 대전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대전체 정의하고, 두 번째, 발생. 어떻게 정전기가, 마찰전기가 발생을 하냐면은, 이 마찰전기는 결국에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전자들이 이동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계속해서. 전자들이 이동을 해야지, 뭔가, 전기의 어떤 현상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얘는 일단 전자들이 이동하는 거야. 전자의 이동.
자, 마찰전기라는 거는 전자들이 이동하는 거를 우리가 얘기할 것이다. 자, 얘네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줄 수 있냐면은 첫 번째로 하나만 예를 들면은 고무가 있고, 제가 고무와 유리라는 물체가 있어. 고무와 유리를 마찰을 시켜. 자, 고무라는 물체와 유리라는 물체를 서로 마찰을 시켜. 그럼 이 두 물체를 마찰시켰잖아? 그럼 우리 마찰을 시키게 되면은 뭐가 발생하는지 아니 혹시? 마찰을 시키면? 자, 이 두 물체를 마찰시키게 되면 에너지가 발생해. 열 에너지가 발생한단 말이야. 우리 손바닥을 두 개를 마찰시켜도, 비벼도 뜨겁게 열이 발생하는 것처럼 어떤 두 물체를,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시키게 되면은 여기서 에너지가 발생한다. 이제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가 이제 열 에너지일 거야, 열 에너지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이 발생되는 에너지, 열 에너지가, 마찰시켰을 때 발생하는 에너지가 전자를 이동시키게 되는 거야. 원래 전자들은 기본적으로 원자 속에 전자들이 그냥 묶여있지. 그치? 플러스, 마이너스끼리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전자가 기본적으로는 뭐 묶여있든지 이런 식으로 될 건데, 얘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야. 뭐 때문에? 에너지를 얻어서. 에너지를 얻으면서 전자들이 다른 데로 넘어가고 뭐 서로 이동을 하면서 이런 우리가 마찰전기 또는 대전이 발생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고무랑 유리를 마찰시키잖아? 그러면은 고무와 유리 중에서 자, 어느 한 놈은 전자를 잃어버리고 어느 한 놈은 전자를 얻어버려. 이거는 물질의 특성이야. 자, 모든 물체가 똑같이 전자를 뺏기고 잃어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물체는 특히 전자를 잘 잃어버려. 그 다음에 어떤 물체는 특히 전자를 잘 얻어와. 그럼 이제 잃는 놈과 얻는 놈이 있기 때문에, 자, 고무 같은 경우는 전자를 잘 뺏어오는 놈이고, 유리 같은 놈은 전자를 잘 잃어버리는 놈이야. 그래서 자, 이 두 물체를 마찰시키잖아? 그러면은 고무는 전자를 얻어와. 그래서 얘는 전자를 얻어온다. 고무는 전자를 얻는다라고 얘기하면 되겠고, 유리 같은 경우는 전자를 어떻게 돼? 잃어버려. 자, 유리는 전자를 잃는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을 것 같아. 자, 다시 고무는 전자를 얻고 유리는 전자를 잃어버리거든. 그럼 생각을 해보자. 전자를 잃어버리면은, 전자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가 중성을 유지하고 있었다가 전자를 잃어버리면 유리는 뭐가 될까? 전자를 잃었으니까 얘는 플러스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쉽게 플러스의 성질을 얻는다. 플러스로 대전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될 거야. 그 다음에 고무 같은 경우는 전자를 얻었지. 유리로부터 전자를 얻어왔단 말이야. 두 물체를 마찰시켰을 때 한 놈은 전자를 잃었고 한 놈은 전자를 얻기 때문에 얘가 이제 얻어오는 거지, 고무가. 그럼 전자를 얻었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성질을 갖게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로 대전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고무와 유리를 마찰시키게 되면은 에너지가 발생하면서 한 놈은 전자를 잃고 한 놈은 전자를 얻는데, 그 두 물체 중에서는 특히 고무가 전자를 얻어오는 놈이고 유리는 전자를 잃는 놈이야. 그러면 그 전자를 잃는 유리는 플러스가 될 것이고 전자를 얻어오는 고무는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라는 거를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순서대로, 어떤 순서로 나열한 거를 대전열이라고 하는 거야. 대전열. 자, 마찰전기가 발생할 때 대전열은 어떤 거냐면 전자를 잃기 쉬운 순서로, 전자를 잃기 쉬운 순서로 나열한 거를 대전열이라고 하는 거야. 전자를 잃기 쉬운 순서로 나열한 걸 대전열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 써놨지? 자, 첫 번째로 털가죽, 유리, 명주, 나무, 고무, 플라스틱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어떤 순서인지 잘 생각해야 돼. 전자를 잃기 쉬운 거야. 그러니까 털가죽은 전자를 잃어버리는 거야. 제일 잘 잃어버리는 애들. 자, 여러 물체들 중에서 이 두 물체를 마찰시켰을 때 가장 쉽게 전자를 잃어버리는, 뺏기는 놈이 바로 털가죽이야. 털가죽. 자, 그 털가죽은 전자를 잃었기 때문에 뭐가 돼야 돼? 얘는 플러스의 성질을 얻겠지. 플러스로 대전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유리. 그러니까 털가죽과 유리를 마찰시키면 털가죽은 플러스, 유리는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털가죽과 명주나 나무나 고무나 플라스틱을 마찰시키면 전부 다 이쪽 애들은 마이너스로 된다는 거.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마이너스로 쉽게 잘 갈 수 있다. 전자를 잘 얻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순서대로 나열한 이걸 대전열이라고 부른다. 또는 학교에서는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어. 혹시 자, 털가죽과 유리 사이에 상하라는 물체가 있어. 상하라는 물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고무 플라스틱 다음에 이게 에보나이트라는 물질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학교마다 조금씩 다를 테니까 이렇게 있을 수도 있다는 거 같이 좀 기억을 해줍시다. 일단 기본적인 거는 뭐냐면 털가죽, 유리, 명주, 나무, 고무, 플라스틱까지야. 그럼 왼쪽에 있는 털가죽 쪽은 플러스, 전자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플러스로 대전되고, 플라스틱 쪽은 전자를 얻어오고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은 되겠지. 자, 이제 네 가지 특징을 정리를 좀 할 건데, 이 대전열의 특징이야. 대전열의 특징.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얘네들은 전부 다 뭐냐면 부도체야. 부도체. 자, 부도체. 이따 얘기하겠지만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체들이 부도체가 되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보면 털가죽, 유리, 명주, 나무, 고무, 플라스틱 전부 다 부도체야. 전기가 안 통하는 애들. 전기가 안 통하는 애들끼리 마찰을 시켜야 되고, 그게 부도체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물체를 마찰시켜야지 한 놈이 잃고 한 놈이 얻어서 전기를 띠게 되는 거야. 자, 예를 들면 털가죽과 털가죽을 마찰시킨다고 해봅시다. 털가죽과 털가죽을 마찰시키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전기적 성질이 발생하지 않아. 왜? 둘 다 전자를 잃기만 해. 잃으려고만 해. 얻어온 놈이 없단 말이야, 얘네 둘을 마찰시키면. 그래서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시켜야 되고, 그 물체는 부도체여야 된다는 얘기지. 부도체. 전기가 통하지 않는 애들이야.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예를 들면은 저 유리랑 나무를 예를 들어보자. 유리가 있고 나무가 있어. 유리와 나무를 마찰시키면 유리는 뭐가 된다? 플러스. 유리는 플러스, 나무는 마이너스가 된다. 그치? 이렇게 될 건데, 만약에 이게 아니라 나무랑 고무를 마찰시킨다고 합시다. 고무. 나무랑 고무를 마찰시키면 이번엔 나무가 뭐가 되냐면은 고무에 비해서 전자를 잘 잃어버리지. 왼쪽에 있기 때문에. 대전열의 왼쪽에 있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된다? 플러스. 얘는 플러스가 돼. 고무는 마이너스. 즉, 같은 나무만 놓고 봤을 때 나무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놈과 마찰시켰을 때는 마이너스가 됐지만, 나무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놈을 마찰시켰을 때는 플러스가 돼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물체를 마찰시키냐에 따라서 전자를 가져올 수도 있고 얻어올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 그리고 자, 세 번째로는 이 대전열과 대전열 사이에 거리가 멀수록 대전이 잘 된다. 잘 되고 더 많이 된다. 자, 털가죽과 유리를 마찰시키는 것보다는 털가죽과 나무나 고무나 플라스틱을 마찰시키는 게 훨씬 더 전기가 잘 만들어진다는 얘기지. 마찰 전기가 더 잘 발생한다. 쉽게 대전이 잘 되고, 그 다음에 그 양도 어때? 대전되는 전기적 양도 훨씬 많다는 얘기야. 털가죽과 그러면 에보나이트 막대가 제일 전기가 잘 통하겠지. 잘 만들어지겠지. 마찰 전기가.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주면은 될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있잖아. 마찰되고 난 다음 있잖아. 마찰을 시키잖아? 그러면은 대전이 되지. 대전이 돼서 전기적 성질을 띠게 되겠고, 그러면 그때는 무조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같이 발생할 거 아니야?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끼리 작용하는 인력이 여기서 작용하겠지? 그럼 마찰 후 작용하는 거는 인력이 작용한다. 마찰 후 인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같이 네 번째 것까지 정리해주면은, 자, 이게 이제 마찰 전기에 대한 얘기가 될 거고, 대전열까지 정리를 다 할 수가 있겠지. 자, 이렇게 해서 마찰 전기에 대한 얘기를 정리를 했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대전체와 접촉이야. 자, 대전체 뭐였냐면은 전기를 띠고 있는 물체다. 그럼 전기를 띠고 있는 물체와 접촉, 직접 붙이는 거야. 직접 맞닿게 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거 얘기하는 거지. 대전체와 접촉하는 건데, 일단 첫 번째 아까 얘기하지 못했던 거, 도체와 부도체 얘기 좀 하자. 자, 도체는 전기가 잘 통하는 애들이고, 부도체는 전기가 잘 안 통하는 애들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을 거야. 그럼 도체는 왜 전기가 잘 통하냐면은, 얘는 있잖아, 자유전자의 수가 많다고 얘기해. 자유전자의 수가 많다. 자유전자는 뭐였냐면은 이 원자핵으로부터 속박되어 있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전자들인데, 도체는 자유전자의 수가 많기 때문에 자유롭게 전자들이 이동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가 잘 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근데 반면에 부도체는
자유전자의 수가 뭐 적거나 또는 뭐 없다고, 거의 없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얘는 자유전자 수가 없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전자가 없기 때문에 잘 전기가 이동하지 못하고 전기가 안 통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래서 도체와 부도체의 특징은 이런 식으로 자유전자의 수가 많냐 적냐를 가지고 전기가 잘 통하냐 안 통하냐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접촉하는 걸 얘기할 건데, 자, 도체와 접촉하는 거랑 부도체와 접촉하는 걸 좀 두 개를 구분을 좀 지어야 돼. 왜냐면은 도체 같은 경우 자유전자 많다 그랬어. 그 다음에 부도체 자유전자가 없다 그랬지. 그래서 자, 도체에다가 만약에 어떤 대전체를, 대전된 대전체, 뭐 예를 들면은 여기다 얘가 이제 중성 도체야. 중성인 도체에다가 만약에 플러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접촉시켰어. 여기다 접촉 가까이 된 거지. 그러면은 이 중성인 물체가 뭘로 변할 것 같아? 얘들을 대버리잖아. 자, 중성은 플러스 마이너스 개수가 서로 같은 거고, 플러스로 대전된 대전체는 전자가 모자란 거지, 부족한 거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맞닿게 되면은 이 중성인 도체는 어떤 성질을 얻을 것이냐? 얘는 플러스적 성질을 얻게 돼. 플러스 성질을 이렇게 얻어버린다고. 자, 그때 얘가 플러스가 되는 이유는 여기 있는 전자, 중성인 이 도체에서의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플러스는 전자가 모자라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전자가 나눠져 간다고,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해 가. 전자들이 이동해 간다. 그럼 전자 이동은 어디서 어디로? 도체에서 대전체로.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은 도체에서 대전체 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표면에 고르게 퍼진다. 왜냐면은 전자들, 여기 실제로 이동한 건 전자들이야. 실제로 이동한 건 전자가 이동한다는 걸 기억해야 돼. 플러스는 이동하지 않아. 근데 이제 전자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남은 애들은 플러스가 되는 건데, 이 플러스끼리는 서로 뭐 청력이 작용하니까, 또 이제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플러스는 그대로 있고 전자들이 좀 부족한 상태인 건데, 이렇게 고르게 표면에 분포할 것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면 되겠고, 전자가 어디서 이동하는지, 이때는 지금 이 경우는 지금 전자가 도체에서 대전체 쪽으로 이동을 했다. 그러면 얼마나 이동했어? 이것까지 계산할 수 있다고. 얼마나 이동했을까? 자, 만약에 중성인 물체는 그냥 0이고 얘가 만약에 플러스 4쿨롱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얘가 플러스 4쿨롱만큼의 전자가 없는 거야 지금. 자, 다시 플러스 4쿨롱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전자가 4쿨롱만큼이 없는 거야. 전자 6.25 곱하기 10의 18승계 곱하기 4만큼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야 지금 플러스 4쿨롱은. 그러면 전자가 모자라고 얘는 전자가 딱 맞게 떨어져 있는 건데, 얘를 접촉시켰다가 떼면은 얘가 얼마가 될까? 얘는 플러스 2쿨롱이 돼. 그러면 아까 붙였던 그 대전체, 이 대전체는 얼마가 될까? 대전체는 플러스 2쿨롱입니다. 원래 플러스 4쿨롱이었다가 플러스 2쿨롱으로 바뀌게 돼. 즉 얘네들은 접촉했다가 떼게 되면은 같은 전하량으로, 서로 같은 전하량으로 나눠져 가는 거야. 무조건 같은 전하량으로 나눠져 가게 돼. 이거를 좀 기억을 해줘야 돼. 이거를. 자, 도체와 접촉을 했다가 떼어내면은 같은 전기적 성질의 양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부도체와 접촉하는 거 있잖아. 부도체 마찬가지로 여기 중성이야. 중성이고 여기다가 대전체를 접촉시켜. 플러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접촉시키면은, 자,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유전자가 없다고 했어. 없기 때문에 붙여도 플러스가 되는 쪽이 딱 갖다 붙이는 데만 있지. 붙이는 데만. 자유롭게 퍼져나가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라 갖다 된 자리만 플러스가 된다. 살짝 플러스가 된다. 요거 정도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 자, 이게 부도체와 접촉이고, 자, 중요한 거는 사실, 중요한 건 이 도체와 접촉이 더 중요하지. 도체와 접촉을 시켰을 때 전하량이 서로 같아진다는 거. 전자들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자, 뭐 전자가 중성인 쪽에서 플러스 쪽으로, 만약에 마이너스가 왔다면은 마이너스 대전체에서 도체 쪽으로 이동을 할 거야, 전자들이. 그렇게 해서 전자들이 어디 방향으로 이동하는지, 도체 같은 경우는 자유전자가 많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부도체는 자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원래 이동할 수 없지만 마찰을 시키게 되면은, 우리가 마찰을 시켜서 에너지가 발생해서 전자들이 이동할 수 있게 되면은, 전자들이 에너지를 얻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동해서 전기를 띠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해주면은 일단 정전기의 발생에 대한 얘기를 정리할 수 있겠지. 자, 그리고 이거 지웠다가 두 번째 우리 정전기 유도, 그걸 정리를 좀 합시다. 자, 이어서 이제 정전기 유도와 검전기를 정리를 하도록 할게. 일단은
정전기 유도. 이거는 우리가 정전기, 멈춰있는 전기라 그랬지? 정전기는 멈춰있는 전기를 얘기하는 건데, 그거를 유도, 이끌어내겠다는 뜻이야. 정전기를 이끌어내는 걸 우리가 이제 유도라고 하고, 정전기 유도라고 하는데, 자, 도체에서의 정전기 유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첫 번째로, 중성인 물체가 있어. 중성인 물체에다가 대전체를 접근시켜. 대전체 접근. 자, 중성인 물체에다가 대전체를 접근시킨다. 자, 접근이란 말이 중요하다. 아까는 접촉이었지만 이제는 접근이라 그래. 접근. 가까이 되는 거야. 가까이 근처에 접근시키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그 전자들이 이동을 하면서, 도체 같은 경우는 자연자가 많다 그랬으니까, 도체 같은 경우는 자연자가 많으니까 전자들이 이동을 해서 어떻게? 자, 전기력이 작용해. 전기력이 작용한다. 전기력이 작용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전자들이 이동한다. 자유전자들이 이동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일단 보자. 자, 얘는 지금 중성이고 도체야. 요 지금 이 왼쪽에 있는 이 물체는 중성이면서 도체야. 자, 도체가 있고,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그 원자핵들만 표시할게요. 원자핵 뭐 플러스 이런 애들이 있고, 전자들도 있을 거야. 전자들도 있는데, 여기에 예를 들면 만약에 플러스로 대전된 대전체가 접근하는 거야. 이 근처로. 근처에 가까이 되잖아. 접근하면은, 자, 여기에 있던 전자들이 어떻게 되냐? 플러스의 인력에 의해서 전자들이 끌려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자, 플러스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랬어. 원자는 움직이지 않고 전자들만 이동하는데, 그 전자들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자유전자들이기 때문에 얘들이 전부 다 이쪽으로 몰려들겠지. 한쪽으로 쑥 쏠리게 되는 거야. 자, 플러스가 접근해서 이 전자들이 끌어당겨지면서 한쪽으로 이동하겠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 왼쪽 그림을 보면은,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자, 이 상태에서 전자들이 한쪽으로 몰려버리지. 한쪽으로 전자들이 이렇게 몰리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여기는 플러스가 유지가 되겠지? 플러스가 그대로 있는 거고. 자, 그러면은 한쪽으로 전자들이 모였으니까 이 반대편 쪽은 상대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가 되겠지.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정전기 유도라고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봐라. 여기에 이제 우리가 좀 의미를 좀 보면은, 플러스가 접근한 쪽에, 가까운 쪽에는 뭐가 됐냐면은 반대극이 됐어. 반대극. 마이너스 극이 유도가 되는 거지. 자, 플러스 대전체가 접근하니까 가까운 쪽이 마이너스 극이 되는 거고, 먼 쪽, 이쪽은 뭐가 돼? 플러스 극. 즉, 같은 극이 되는 거야. 같은 극. 이 유도가 된다. 하나의 그 중성의 물체에서 마이너스와 플러스의 극이 생겼어. 이걸 정전기 유도라고 하는 거야. 자, 이 과정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 플러스로 대전된 대전체가 접근해서 자유전자들이 전기력을 받아서 인력 작용해서 끌려오고, 그럼 전자들이 끌려와서 가까운 쪽에는 반대극이, 먼 쪽에는 같은 극이 유도가 되는 현상을 우리가 정전기 유도 현상이라고 하고, 이때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인력이 되겠지. 인력. 그치? 여기서는 둘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그래서 인력이 작용할 수 있다. 인력이 작용한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주면은 정전기 유도에 대한 정리가 될 거야. 자, 만약에 마이너스 대전체가 접근했다. 마이너스가 접근하면은 전자들이 거꾸로 밀려나겠지. 반대쪽으로. 청력 받아서 전자들이 반대로 이동할 거고, 원자핵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전자들이 이쪽으로 왔으니까, 마찬가지로 마이너스일 경우는 먼 쪽이 같은 극. 먼 쪽이 같은 극이 되는 거야. 같은 극이 유도가 되는 경우는 어떤 쪽이냐면은 먼 곳이야. 먼 곳은 같은 극. 가까운 쪽은 이 반대극이 유도가 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정전기 유도 현상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자, 정전기 유도 현상 됐지? 자, 근데 이제 또 봐봐. 부도체인 경우도 정전기 유도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 부도체인 경우도. 자, 부도체는 분명히 자연자가 없다 그랬어. 그런데 이때도 정전기 유도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자, 얘는 있잖아. 우리가 이렇게 좀 해줄게. 여기에 원자들이 있다고 합시다. 원자들이 이렇게 크게 원자들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렇게 원자들이 크게 6개가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원자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 플러스 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들이 자유롭게 분포해 있는 거야. 지금 자유롭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부도체니까 자유전자가 없고 다 속박돼 있어. 지금 내가 이제 희미하게 그림을 그린 게 전부 다 원자를 그린 거기 때문에
이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들이 같이 함께 들어있는 거지. 이렇게. 어떤 그림인지 이해하겠니? 자, 원자들이야 이게. 지금 원자들이 크게 그렸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이 함께 들어있는 거야. 속박돼 있어. 자유로운 전자들이 없는 거야. 자, 이 상태에서 플러스로 대전된 대전체가 접근한다고 해볼게. 접근. 플러스로 대전된 대전체가 가까이 와. 접근해. 그러면 전기력 작용하지. 그러면 마이너스 끌려오겠지. 근데 얘는 특징이 뭐냐? 원자에 전자들이 전부 다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동하는 이런 도체처럼 전자들이 이동을 해서 한쪽이 이렇게 유도가 되는 현상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야. 분명히. 자, 그래서 이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원자들이 이렇게 크게 있다고 했을 때 전자들이 분명히 전기력을 받긴 받아. 전자들이 전기력을 받아서 끌려가고 싶은데 못 끌려가는 거야. 누구 때문에? 원자핵 때문에. 원자핵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 원자들 내에서 전자들의 배치가 바뀌는 현상이 나타나거든? 그래서 전자들이 한쪽으로 이 플러스에 의해서 플러스가 당기는 인력을 작용받아서 이렇게 한쪽으로만 배치가 오른쪽으로만 일어나는 거지. 다시 전자들이 직접 이동해야 하네? 이동 안 한다. 전자들은 이동하지 않아. 근데 이동하고 싶은 쪽으로, 움직이고 싶은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버리니까 상대적으로 오른쪽이 더 마이너스의 성질을 많이 가진다는 거지. 왼쪽은 플러스의 성질을 가지게 되는 거고. 상대적으로. 그치? 자, 주의합시다. 여기서는 전자들이 이동했어. 전자의 이동이 있어서 전자들이 실제로 이동했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극이 됐지만, 얘는 전자들이 이동하지 않는다는 거야. 전자들이 이동하지 못한다. 대신에 배치만 좀 배치가 바꿔가지고 오른쪽으로 살짝 마이너스의 성질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자, 결론은 보면 뭐냐면 얘도 인력이 작용한다 결국. 그래서 얘도 반대극이 살짝 반대극, 즉 여기서 살짝 마이너스 극이 유도가 되고, 여기는 같은 극인데 살짝이야. 얘도 마찬가지로 플러스가 나오긴 나오는데 살짝 나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력 작용해. 맞아. 인력 작용하는데 그 인력이 약하게 작용한다. 굉장히 약하게 작용할 것이다. 끌어당겨지긴 당겨진다는 얘기야. 그리고 특징이 또 하나 보면은 얘네들은 전체적으로 다 중성이 맞지. 그리고 이 내부는 마이너스 플러스들이 또 엮여있기 때문에 다 사라져. 내부는. 그럼 어떻게 돼? 표면. 이 부도체의 표면에만 살짝 유도가 되는 거야. 자, 이 도체의 정전기 유도 현상과 부도체의 정전기 유도 현상은 조금 다르니까 같으면서도 좀 다른 부분이 있겠지. 그래서 자, 극을 띌 수 있다는 거. 가까운 쪽은 반대극 만들어진다는 거, 먼 쪽은 같은 극 만들어진다는 거. 공통된 특징이지. 하지만 실제로 전자들이 이동하냐, 이동하지 못하냐, 그리고 표면에만 뜨냐, 표면에 뜨지 않고 전체적으로 발생하냐, 뭐 이런 것들의 특징이 있겠고, 마찬가지로 인력이 작용한다는 건 공통이지만 얘는 좀 약하게 작용한다는 거.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도체에서 만들어진 이 정전기 유도는 명칭이 좀 달라.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정전기 유도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다른 말을 써. 유전분극이란 말을 쓰거든. 유전분극. 이 용어까지도 학교에서 설명할 수 있으니까 같이 기억해 줍시다. 유전분극. 자, 부도체 내에서 정전기 유도 현상을 말하는 거를 유전분극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정의를 해주면은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여기 살짝 나와 있는 거 있지? 접지방전. 요거를 뺄 수가 없어가지고 같이 집어넣는데, 일단, 자, 접지라는 거는 뭐냐면은, 땅에 연결시키는 걸 접지라고 하고, 방전은 뭐냐면은, 전기를 잃는 현상이야. 전기를 잃는 현상을 우리가 방전이라고 하는 거야. 자, 방전을 먼저 할게. 방전 같은 경우는 대전과 반대지. 대전은 어땠어? 전기를 얻는, 전기를 띠는 현상을 대전이라고 했으면 방전은 전기를 잃어버리는 거야. 자, 예를 들면 말로 설명할게. 일단 고무풍선과 털가죽이 있어. 고무풍선과 털가죽을 마찰시키면은 털가죽은 뭐가 되지? 털가죽은 플러스가 되고 고무풍선은 마이너스가 되지. 그럼 이 마이너스로 대전된 이 고무풍선을 가만히 공기 중에 내버려 두면은 얘는 그 마이너스 성질을 잃어버리겠지. 그치? 그걸 우리가 방전되었단 말을 쓰는 거야. 자, 그 고무풍선이 왜 마이너스 성질을 잃어버렸어? 공기 중에 전자들이 전부 다 빠져나가 버리지. 전자들이 한 곳에 모여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 밀쳐내는 천역작용하고, 그래서 다 빠져나가 버린단 말이야, 공기 중으로. 그래서 그렇게 전자를 잃는 현상을 우리가 방전이라고
이라고 하고, 자, 접지는 땅에 연결하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야. 방전 현상이야, 얘도. 접지도 땅에 연결시키면은 방전이 돼. 전부 다 잃어버려. 자, 예를 들면 얘가 이제 플러스 대전체라고 합시다. 이 플러스 대전체가 땅에 연결되는 순간, 땅에 되는 순간 얘는 정기적 성질을 잃어버려. 얘가 플러스라는 얘기는 전자가 모자란다는 얘기거든. 전자가 부족해. 여기 지금 현재 플러스가 많다는 얘기는 전자가 없다는 얘기야. 그럼 땅에 연결시키면 전자들이 전부 다 들어와, 이쪽으로. 그래서 얘가 중성이 돼버려. 그럼 땅에 연결시키면, 접지시키면 중성된다. 기억할 수 있겠지. 방전은 전기를 잃어버린다. 마찬가지로 중성이 된다. 그럼 이제 접지와 방전은 뭘 얘기하는 거냐? 중성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전기적 성질을 잃어버리는 걸 얘기하는 건데, 자, 이 접지 방전 같은 경우는 있잖아. 좀 몇 가지 좀 알고 있을 게 있는데, 여기다 좀 자리가 없어서 그림을 여기다 그릴게. 일단 첫 번째로, 그냥 여기 지면이라고 합시다. 지면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번개 얘기할 거야, 번개. 여기 이제 구름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 구름이 만들어지면은, 공기의 그 구름, 수증기 입자들이 서로 마찰을 일으키면서 대전이 된단 말이에요, 이 내부에서.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내부가 아래쪽이 마이너스로 대전이 될 수가 있어. 수증기들끼리 마찰을 일으키면서. 그럼 여기 아래가 마이너스가 된 거고, 그럼 이제 마이너스가 됐기 때문에 여기는 뭐야? 커다란 규모로 봤을 때 살짝 플러스가 되겠지, 여기는. 정전기 유도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로 대전됐기 때문에 이 아래쪽 지면은 플러스로 대전이 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지금 이렇게 정전기 유도현상이 발생한 상황에서, 정전기 유도, 맞지? 그럼 이제 여기서 갑자기 어느 순간, 특히 비가 올 때, 비가 내리면은 이 전자들이 순식간에 한 번에 이동을 할 수가 있어. 지면 쪽으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번개라고 하죠, 번개. 이거 번개라고 하잖아. 번개가 발생하는 이유는 뭐야? 일단 이 전자들이 전부 다 너무나 많이 모여있다 보니까 서로冲力이 작용해서 한쪽으로 순간 확 힘이 작용하고, 그리고 얘가 이제 플러스 쪽, 이제 이쪽으로 이동을 해버리는 거지, 전자들이. 특히 비가 내려야지 이동이 잘 되는데, 우리 이런 전자들의 이동은, 자, 여기다 같이 합시다. 전자의 이동은 어떨 때 잘 일어나면 습할수록 잘 일어나. 습할수록 이동이 잘 된다는 특징이 있어. 그래서 우리 정전기,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지? 건조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름철에는 습하기 때문에 정전기, 전자들이 이렇게 한 곳에 모여있거나 이러지 않아. 자, 방전이 잘 안 되는 거지. 건조하면 있잖아. 방전이 잘 안 일어나. 전자들이 가만히 모여있어, 한 곳에. 그럼 정전기잖아, 그게. 그래서, 우리 특히 겨울철에 뭐, 문손잡이, 아니면 문고리 같은데 손을 냈을 때, 전기불꽃이 정전기가 이제 나타나는 이유는 가만히 모여있기 때문에 그래. 공기 중으로 방전이 돼야 되는데, 건조하기 때문에 방전이 잘 안 되고, 그래서 모여있다가 순간 우리가 뭐 손을 대는 순간, 방전이 일어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손가락을 타고 전자들이 한 번에 이동해버리면서 방전되는 현상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 게 요거 얘기하는 거야. 전자들이 이동하고 뭐 이런 얘기들. 자, 습할수록 전자들이 이동을 잘한다. 습할수록 전자들이 이동을 잘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얘기하자면은, 여기 건물이 있으면은 건물 위에 우리가 뭐가 있냐면 피레침이 있는 거 알고 있지? 피레침, 그지? 자, 피레침이 있으면은 번개가 땅으로 내려가지 않고 피레침으로 향해 가겠지? 얘가 이 피레침 쪽으로 가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피레침이 하는 역할은 전자를 더 잘 모아줄 수 있는. 그것도 왜 그러냐면 전자들은 또 뾰족한 데 잘 모이거든. 피레침 같이 뾰족한 곳에 잘 모여. 그렇기 때문에 높은 건물에 이제 피레침을 달아놓으면 번개가 땅으로 내려치는 게 아니라 피레침 쪽으로 향해서 움직일 것이다. 이런 것들 정리해주면 되겠지. 자, 번개는 가장 대표적인 정전기 유도 현상을 얘기할 수 있고, 자연에서. 그 다음에 접지나 방전을 얘기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니까 같이 한번 정리를 좀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접지와 방전까지 얘기를 했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검전기인데, 여기 부분이 아마 너희들이 이제 가장 어려워하는 내용 중이 될 것 같아. 검전기. 자, 이 검전기는 있잖아, 크게 세 가지. 구조를 보고, 그 다음에 검전기를 대전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검전기로 알 수 있는 사실까지,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 파트는 특히 또 정리를 좀 잘 해놓도록 합시다. 자, 일단 검전기의 구조를 좀 보면은, 검전기는 자, 금속판으로 분류는, 금속판, 이 위쪽의 부분을 금속판이라고 하고, 얘가 쭉 내려가지고 금속박, 얇은 금속박을
박으로 돼 있고 여긴 도선으로 연결돼 있어. 이제 전기의 통하는 도체로 연결돼 있고 그래서 크게 보면은 금속판과 금속박으로 두 부분으로 나눠지고 금속박은 굉장히 얇은 박이 두 개가 이제 붙어 있는 거야. 이 되게 얇은 금속박이 두 겹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가 전기를 띠게 되면 서로 청력작용해서 밀천해서 그 금속박이 벌어지는 정도를 가지고 검정기를 이제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 자, 말 그대로 검사하는 장치야. 전기를 검사하는 장치야. 그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전기를 검사하는 장치가 검정기고, 얘네들이 이제 그 검정기를 확인할 때는 뭐로 확인하냐? 이 금속박의 이 얇은 부분의 이 벌어지는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전기를 검사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뭐 여기 유리병이 있고, 유리병으로 감싸놨는데 유리병으로 감싸놓고 고무마개를 막아놨거든. 고무마개로.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일단 방전을 방지해 주는 거야. 자, 공기 중에 가만히 있으면 얘네들이 어떻게 해? 전기를 잃어버린다 그랬어. 그러니까 얘는 공기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바람, 굉장히 얇은 박이기 때문에 바람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좀 안 받게 하기 위해서 유리병으로 감싸놨다는 특징이 있겠지. 자, 이렇게 해서 검정기 구조를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금속판과 금속박이야. 이것만 진짜 잘 알고 있어야 돼. 금속판, 금속박을 정확하게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다시 그 검정기를 대전시키는 방법을 좀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이 검정기를 플러스로 대전시킬 건지 아니면은 마이너스로 대전시킬 건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 짓고, 사실은 제일 편한 게 뭐야? 이 검정기에다가 대전체를 그냥 접촉시켜버리면 돼. 그냥. 자, 예를 들어 얘가 플러스야. 그 플러스에다가 이 플러스를 가지고 금속판에 딱 접촉시키면 얘 전체가 뭐가 돼? 플러스가 돼. 그냥. 이게 제일 편해. 플러스로 대전시키고 싶잖아? 플러스를 접촉시키면 돼. 그냥 갖다 대면 돼. 그럼 가장 이제 편하게 되는 건데, 그거 말고 그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지금 내가 여기서 설명하는 거는 정전기 유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대전을 시키겠다 이 얘기고, 그랬을 때 플러스로 대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은 마이너스 대전체가 필요해. 자, 봐라. 플러스로 대전을 시키고 싶어. 그러면은 검정기를 플러스로 대전시키고 싶으면은 마이너스 대전체가 필요한 거야. 마이너스 대전체가.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 이제 순서를 쭉 볼 건데, 자,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할게. 이 중간 과정들을 정확하게 좀 알고 있어야 돼. 특히 금속박이 벌어지는지 오므라드는지, 금속박의 변화, 금속박이 중성인지 아니면 플러스 전기를 띠는지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지, 그리고 전자들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 자, 이건 이해를 좀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가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원자핵을 좀 그림을 그려줄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보려고. 그리고 여기도 플러스를 두 개만 좀 그려줄게. 자, 플러스 원자핵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공통적으로 그냥 다 그림을 그려버리면 될 것 같아. 그리고 플러스, 그리고 플러스를 해놓고 여기도 플러스. 일단 이렇게 기본적으로 원자핵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됐지? 개수만 좀 잘 보자. 플러스가 많은지 적은지. 플러스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일단 표시를 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저 전자를 볼까? 마이너스. 얘는 뭐니 지금 현재? 얘는 플러스 두 개, 마이너스 두 개. 판 쪽은 중성, 맞지? 그 다음 박 쪽도 플러스 두 개, 마이너스 두 개. 얘도 중성이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현재 지금 정기적으로 뭐야? 중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얘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정기적으로 중성의 상태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여기다 어떻게 할 거냐면은, 봐봐. 전기적으로 중성인 검정기에다가 여기다가 뭘 할 거냐면은, 마이너스 대전체가 필요하다 그랬지? 그럼 마이너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접근시키는 거야. 자, 마이너스로 대전된 대전체에다가 대전체를 접근시킨다, 이쪽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일단 여기에 있는 중성인 상태에서 전자들이 어떻게 돼? 전부 다 내려갈 거라고. 전자들이 여기로 전부 다 몰려들겠지. 이렇게. 맞니? 왜? 여기 마이너스 왔잖아. 마이너스는 가까운 쪽이 뭐가 된다고? 플러스 된다고. 이거 지금 정전기 유도 상태 설명했던 거잖아. 그래서 원자는 이동하지 않으니까 전자만 아래로 내려간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금속박이 어떻게 변하냐면, 일단 벌어진다. 왜 벌어져? 왜 벌어져야 돼? 전자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적 성질을 얻게 되었지. 그러니까 금속박이
벌어진다라는 특징이 있겠고, 그리고 이때 전자들이 이동하는 방향은, 전자의 이동 방향은 어디서 어디로? 자, 금속판에서부터 금속박 쪽으로 이동했지. 그러니까 전자 이동 방향은 금속판에서 금속박 쪽으로 이동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자, 됐지? 다시 한번 보자. 이 두 번째 그림 설명 다시 할게. 자, 마이너스 대전체를 접근시켰더니 이 금속판 쪽에 있는 전자들이 금속박 쪽으로 이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금속박이 원래 중성 상태였다가 이렇게 벌어지게 된다는 거지. 마이너스로 대전되면서. 됐지? 가까운 쪽은 플러스, 먼 쪽은 마이너스, 가까운 쪽은 반대극, 먼 쪽은 같은 극이 유도된다고 했으니까 금속박이 마이너스로 유도되면서 전자가 판에서 박 쪽으로 이동하면서, 자, 판에서 박 쪽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되면서 얘가 벌어진다. 됐지? 자, 이렇게 정리해 줍시다. 그 다음에 자, 이 상태야. 지금 이제 이 마이너스가 대전된 이 대전체가 접근한 상태에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접근돼 있는 상태에서 또 뭘 할 거냐면 여기다 손가락을 댈 거야. 손가락을. 자, 손가락을 좀 대서 여기다 손가락을 이렇게 대. 손가락을 대버리잖아. 손가락을 대는 행위, 이건 뭐냐면은 접지를 시키는 행위거든. 접지. 자, 손가락을 대면 접지를 시키는 거야. 접지가 되면은 우리 전자들이 빠져나가거나 들어오면서 중성이 된다 그랬어. 아까 땅에 연결시켜버리면, 접지를 시키면 중성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최고 중요한 거. 자, 중성이 되긴 되는데 어디가 중성이 되냐? 이 접지를 시켰을 때는 중성을 만들어 주는 건 맞아. 중성이 되는 건데 어디가 중성이 되냐? 그게 중요한 거야. 여기서는 금속박이 중성이 돼. 금속박이 중성이 될 거야. 왜? 봐라. 여기는 지금 현재 위쪽은, 이 대전체 쪽은 마이너스 때문에 얘가 전자들이 전부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 여기는 플러스야. 계속해서 전자들이 들어올 수 없어. 여기는 왜? 얘 때문에 전기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들이 여기는 항상 들어올 수가 없는 곳이야. 금속판은 지금 현재. 그러니까 금속판은 전자들이 이동할 수 없는데, 이 금속박에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전자가 4개나 들어와 있단 말이야. 여기에 지금 현재 전자가 4개나 들어왔기 때문에 얘네들이 중성이 돼야 돼. 맞지? 자, 여기 쪽이 지금 중성이 돼야 돼. 여기가. 그럼 중성이 되기 때문에 이 전자들이 어떻게 돼? 빠져나가지. 자, 그래서 자, 색깔을 좀 다시 표시를 할게. 자, 이 전자들이 어떻게 돼? 이 전자들이 중성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4개야. 4개, 전자 4개. 그럼 몇 개? 2개가 빠져나간다고. 이 2개가. 전자 2개가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2개가. 접지를 통해서 손가락을 하고 전자 2개가 빠져나간다는 거. 됐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는 중성이 됐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오므라든다. 왜? 중성이 됐기 때문에. 맞지? 자, 금속박은 지금 오므라들었어. 다시 중성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전자이동. 어디서 어디로 가니? 전자이동 방향이 금속박에서부터 손가락 쪽으로, 그치? 타고 나갔지. 땅 쪽으로 접지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금속박에서부터 시작해서 손으로 이동했다. 손가락으로 이동했다. 자, 정리 잘 해놔야 돼. 헷갈릴 거야. 지금 순서대로 과정대로 지금 하나하나씩 설명을 다 하고 있으니까 차분하게 정리를 좀 잘 해놓읍시다. 자, 그렇게 됐으면은 이제 거의 다 했지. 여기 다 오므라들었어. 중성까지 왔지?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얘네들을 동시에 치워버릴 거야. 동시 제거. 자, 동시에 치워버릴 거야. 손가락도 치워버리고 저 대전체도 치워버릴 거야. 그러면 봐봐. 일단 원자핵 변화 없지? 원자핵 변화 없는 거 알겠지? 그리고 여기 전자가 2개가 있었어. 여기는 원래 전자가 없었잖아. 얘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대전체 때문에 뭐 전자들이 변화가 생길 수가 없었고, 손가락을 댔을 때 여기 있는 전자만 타고 중성이 됐기 때문에 2개만 나간다? 다 나가는 거 아니야? 손가락을 댔더니 막 플러스가 되고 이러지 않아? 절대. 그럼 여기 이제 마이너스 2개. 플러스 2개. 마이너스 2개지. 마찬가지야. 전자가 어떻게 돼? 얘네들이 지금 여기 플러스도 여기 마이너스가 2개 있으니까, 중성이니까 유지가 안 되니까 이걸 맞춰주기 위해서 전자가 하나 올라간다고. 이렇게.
전자 하나가 뭐 얘가 이제 올라갔지. 이렇게 여기로 올라갔다는 거죠. 이렇게 이쪽으로 전자들이. 자, 어떻게 되니? 이게 벌어지지? 근데 어떻게 벌어져야 돼? 살짝 벌어지지. 살짝 벌어진다. 뭐가 됐어 얘는? 플러스가 됐어 지금. 네. 맞니? 플러스가 된 거야. 그 다음에 전자이동 볼게. 전자이동. 자, 전자이동 어디서 어디? 전자이동은 박에서 판이지. 박에서 판 쪽으로 이동했어. 박에서 판 쪽. 근데 다 이동한 게 아니다. 얘는 특징이 뭐야? 일부만 이동했지. 일부. 다 이동한 게 아니라 일부만 이동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네들 어떻게 했어? 이제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뭐가 돼? 플러스 되는 거지. 플러스로. 자, 됐니? 전체적으로 얘는 어떻게 됐다? 플러스로 대전됐다. 얘는 이제 전체적으로 여기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플러스로 대전되었다. 플러스로. 이렇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 자, 지금 이제 굉장히 복잡하지? 야, 우리 순서대로 지금 봤을 때 좀 복잡할 수가 있어. 이제 하나하나 정리 잘 해놓고 지금 내가 설명했던 하나, 둘, 셋, 넷 이 단기가 전부 다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요소들이 되기 때문에 잘 정리합시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 빠르게. 자, 중성인 대전체, 중성인 검정기에다가 얘를 플러스로 대전시키고 싶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대전체가 필요하다. 마이너스 대전체가 필요해서 마이너스를 접근시켰어. 접근시켰더니 전자들이 전부 다 내려와서 벌어지고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이 판에서 밖쪽으로 갔다는 거. 그리고 이 상태에서 손가락을 대버리면은, 자, 손가락을 대면 접지를 시키고, 접지를 시킨다는 얘기는 중성을 만들어준다는 얘기인데, 이 위쪽은 저 대전체 때문에 중성이 될 수 없고 전기력이 작용하니까, 그럼 아래쪽이 이 내려왔던 전자 두 개가 다시 빠져나가면서 중성이 된다는 거지, 이쪽에서. 그래서 오므라들고 그때 전자 이동은 금속 박에서 손가락 쪽으로 이동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둘을 동시에 치웠을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더 이상의 전자가 들어오거나 나가는 게 없기 때문에 전체 플러스 4개, 여기 2개, 4개 전체. 근데 마이너스가 2개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이 다시 한번 분배가 되면서 고르게 올바르게 맞춰주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뭐가 된다?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예요. 전체 플러스가 돼서 전체. 자, 지금 이거 뭐한 거야? 플러스로 대전시켰어. 검정기를. 뭐를 가지고?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검정기를 대전시키는 방법을 봤어. 자, 그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이너스 대전시키는 거 한번 빠르게 볼게. 이거는 그림 하나만 가지고 볼게. 자, 여기 플러스 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도 4개를 써줄게. 마이너스. 일단 기본적으로 중성 상태. 자, 중성인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플러스를 대. 플러스 대전체. 마이너스로 대전시키고 싶으면 플러스 대전체가 필요한 거야.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접근시키면 돼. 접근. 플러스를 접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전자들이 올려오겠지. 자, 바로 봐. 여기서 전자들이 2개가 끌어와서 여기까지 올 거야. 이렇게. 됐지?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니? 플러스 벌어지겠지. 첫 번째 벌어진다. 살짝 벌어지고 이렇게. 벌어진 상태에서 여기다 뭐 하냐면 손가락을 댈 거야. 손가락을 이렇게 대. 손가락을 대면은, 자, 중성이 돼야겠지? 어디가? 여기는 지금 플러스에 인력되면 전자들이 붙잡혀 있어. 여기가 중성이 되는 게 아니라, 판 쪽이 중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밑쪽 금속 박 쪽이 플러스 2개밖에 없단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전자가 들어오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전자 2개가 타고 들어와서 이쪽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 전자가 2개 들어왔지. 이렇게 전자가 2개 들어왔어. 그러니까 중성 됐지. 다시 오므라들겠지. 그래서 원래 상태로 다시 오므라들어. 이렇게 오므라들 거야. 맞아? 오므라든 다음에 둘을 동시에 치워버려. 얘도 치워버리고 얘도 치워버리고 둘 동시에 치워버렸어. 동시에 치워버리면은 어떻게 되니? 없애버리자. 아예 동시에 치워버리면 얘네들이 없어진 거거든 지금. 그럼 어떤 상황만 남니? 어떻게 남니? 지금 여기에 플러스 2개 있고 마이너스 4개 있는 상황인데 여기 마이너스 2개가 들어온 거잖아. 플러스 2개. 그럼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개수 몇 개? 6개. 플러스 4개. 그럼 마이너스가 다시 한번 저기 이동하면서 여기가 이제 얘가 빠져나가면 하나 빠져나가고 여기로 내려오면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은 자, 위에 거 봐봐. 여기 보면은 금속판 쪽은 플러스가 몇 개야? 플러스가 2개, 마이너스 3개. 자, 이쪽은 아래쪽은 보면 어떻게 돼? 플러스가 2개, 마이너스 3개지. 그러니까 다시 얘들이 벌어지겠지. 살짝 벌어진다.
이렇게 금속판과 박쪽의 상황들을 볼 수 있겠지. 자,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는 거야. 이 과정. 좀 어려우면은, 좀 헷갈리고 어려우면은 다시 한번 돌려서 차근차근히 봐주면은, 될 수 있을 것 같아. 요거를 이제 정리해 놨으면은, 자, 마지막이다, 이제. 자, 마지막으로 검정기로 알 수 있는 사실인데, 검정기로 알 수 있는 사실. 첫 번째. 자, 검정기로 뭘 할 수 있냐? 일단 대전 여부를 알 수 있어. 대전된 유무, 대전이 됐냐 안 됐냐? 자, 검정기에다가 만약에 플러스로 대전된 검정기에다가 뭔가를 가까이 접근시켰더니 아무런 반응이 없대. 그럼 전기 안 띄고 있는 거야. 근데 어떤 반응이 있었대. 그럼 전기 띄고 있는 거야.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고, 두 번째는 대전된 전기의 종류를 알 수 있어. 대전된 전기의 종류를 알 수 있다. 자, 하나 해보자. 만약에 플러스로 대전된 검정기야. 플러스로 대전된 검정기에다가 어떤 물체를 접근시켰더니 얘가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더 벌어진다. 또는 오므라든다. 이 두 가지 중 하나거든? 다시. 플러스로 대전된 검정기에다가 어떤 대전체를 접근시켰더니 더 벌어지든지 오므라들든지. 그럼 더 벌어지는 경우가 뭘 될 거냐면은, 자, 플러스로 대전돼 있어요, 현재. 플러스야.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플러스가 왔어. 그럼 어떻게 되니? 전자가 얘마저 끌려오겠지, 위쪽으로. 얘마저. 여기 있던 전자마저. 그치? 그러면 여기는 뭐 되니? 더 플러스. 여기는 중성되지. 전자 끌려왔으니까. 더 플러스 됐네? 그럼 어떻게 돼? 벌어지겠지. 그래서 얘가 플러스가 올 땐 더 벌어지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올 때는 오므라들겠지. 여기 마이너스 왔어. 전자들이 다 내려가. 그럼 여기는 중성, 오므라든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플러스 검정기한테는 이제 플러스가 오면 더 벌어지고 마이너스가 더 오므라든다는 거. 마찬가지로 써볼게. 자, 마이너스로 대전된 검정기는 있잖아. 얘랑 반대겠지. 더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 아, 반대가 아니구나. 더 벌어지는 경우는 뭐야? 여기에 뭐가 와야 돼? 마이너스가 와야 돼. 그러니까 같은 극이 와야 돼. 그러면 오므라들려면 뭐가 와야 돼? 여기에 플러스가 온대. 이렇게 플러스가 오게 되면 오므라든다는 거지. 됐어? 자, 보면은 더 벌어진다. 같은 극끼리는 더 벌어져. 같은 극끼리는 더 벌어져. 반대 극끼리는 오므라든다. 요거 같이 얘기 해봅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전된 전기의 양을 알 수 있어. 대전된 전기의 양. 얼마나 벌어지는, 그 벌어지는 각도. 자, 이거는 뭘 가져온다? 벌어지는 각도를 가져온다. 벌어지는 각도를 가지고 얼마나 이제 전기를 많이 갖고 있는지 이 정도 알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검정기까지 내용을 좀 정리를 했는데, 일단은 정전기 유도현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은, 일단 그 자유전자들이 이동한다는 부분 있지. 얘들은 전자들이 이동한다는 부분, 굉장히 중요한 일이야. 전자들이 이동한다. 전자들이 이동을 해서 먼 곳은 같은 극이 되고 가까운 곳은 반대극이 된다는 거, 인력이 작용한다는 거,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부도체도 그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야. 완벽하게 얘네들처럼 전자들이 이동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살짝 표면에서 이런 그 분극 현상이, 극이 나눠지는 현상, 분극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인력이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거, 그런 현상을 유전분극이라고 부른다는 거 기억해 주면 되겠고, 이 검정기 부분은 이제 특히 검정기 부분은 어떻게 대전시키는지, 이 과정들과 그 검정기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 어떤 부분을 알 수 있는지까지 같이 정리를 좀 잘 해놓을 수 있도록 하자. 자, 이 부분은 어려우니까 고생 많았고, 여기 정리 잘 해놓고 우리 이제 두 번째 전류 전압 저항, 그 내용을 정리하도록 할게. 자, 오늘 여기까지.